여러분,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지표면이 매우 뜨거워서 사람이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지표면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굳어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면서 커다란 돌멩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걷다 보면은 커다란 돌멩이도 있지만 자그마한 흙도 있고 모래 알갱이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커다란 돌덩이가 어떻게 흙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커다란 돌멩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흙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자연에서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이 흙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커다란 바위와 돌이 흙이 되었을까? 네, 여러분들 모두 잘 생각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흙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흰 종이가 필요하고 얼음 설탕도 필요하고 플라스틱 통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음 설탕을 준비한 이유는 얼음 설탕을 커다란 바위와 돌이라고 생각하고 얼음 설탕을 준비한 거예요. 진짜 돌이나 바위를 깎아서 흙을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편성을 위해서 돌이나 바위를 얼음 설탕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 주고요. 집에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동영상 보면서 같이 실험 과정을 따라와 주면 되겠어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흔들기 전에 얼음 설탕이 어떤 모습인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얼음 설탕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얼음 설탕을 살펴보니까 일단 알맹이가 큰 것 같고요. 가루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관찰해 본 뒤 얼음 설탕을 플라스틱 통에 3분의 1이라는 건 한 요 정도 넣으면 돼요. 3분의 1 정도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고요.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보일 때까지 플라스틱 통을 흔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플라스틱 통에서 얼음 설탕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가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놓은 설탕을 다시 흰 종이 위에 부어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얼음 설탕과 흔든 뒤에 얼음 설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차이점이 확 느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첫 번째 얼음 설탕은 뭔가 크고 약간 거뭇거뭇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이 얼음 설탕은 가루가 엄청 많고 미숫가루 같은 이런 가루가 많고요. 또 알맹이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얼음 설탕과 관련된 실험 영상 하나 보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올려놓고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얼음 설탕 알갱이가 크고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얼음 설탕 주변에는 가루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3분의 1 정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보일 때까지 플라스틱 통을 흔들어 주세요.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생기면서 통이 뿌옇게 되었다면 가루를 흘리지 않도록 뚜껑을 조심조심 열고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부어 관찰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과 다르게 얼음 설탕 알갱이가 부서져서 크기가 작아졌고 뾰족했던 부분의 모양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얼음 설탕 주변에 가루가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흔들면 큰 알갱이의 얼음 설탕이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답니다. 네, 실험 동영상 잘 봐줬으면 우리 실험 관찰을 같이 펴볼까요? 실험 관찰 26쪽을 펴주도록 하세요. 26쪽을 보면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과 흔든 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찰했던 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해요. 먼저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은 뭔가 알갱이가 크고 뾰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가루가 거의 없는 덩어리의 형태였죠. 그렇다면은 요런 얼음 설탕들이 플라스틱 통을 흔든 다음엔 어떻게 변했나요? 네, 맞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작아졌고요. 가루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관찰 26쪽에 1번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네, 정리 다 했으면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자연에서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거를 우리 흙이라고 할까? 흙이라는 것은요,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랑 생물이 썩어서 섞인 물질들을 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흙이라고 하면은 바위나 자갈들이 잘게 작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죽은 개미나 곤충들의 사체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에서는 어떤 힘으로 커다란 바위를 흙으로 만들게 될까?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흔들듯이 자연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자연에서는 어떤 힘으로 이 커다란 바위들이 잘게 잘라져서 흙이 되는 걸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먼저 자연에서 커다란 바위들이 흙이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게 부서지게 되는데요. 물이 얼었다 녹으면서 바위가 부서지게 돼요. 바위 같은 게 엄청 큰데 요런 데 보면 이렇게 틈이 있는 게 보이나요? 요런 틈 사이로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스며들게 되겠죠. 저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 안에서 얼게 됩니다. 물이 액체 상태와 얼음 상태일 때 부피가 얼음이 더 크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러면은 이 바위 틈 안에 물이 딱 맞게 있었는데 얼음이 얼게 되면은 얼음이 있을 공간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얼음이 바위를 조금씩 밖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얼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위를 조금씩 밀었다가 다시 안 밀었다가 또 밀었다가 놓았다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커다란 바위도 결국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다란 바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깨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진 모습인데요. 나무가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렇게 바위가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이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앙코르 유적 가운데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타프롬 사원입니다. 타프롬 사원을 복구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에 의해 사원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타프롬은 자이아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불교 사원인데요. 전성기 당시 3,000명의 승려가 살았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뿐이지만 말이죠. 만약 나무를 제거하면 건물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군요. 15세기 크메르 왕국은 전쟁으로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역사적 유적들은 밀림 속에서 자연에 의해 멸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또 자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흙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알아보았는데 정리해보는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이라는 것은요, 바위나 돌이 부서진 알갱이에 생물이 썩은 물질들, 또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썩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정은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과정으로 작게 부서지는데 대표적으로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위를 부시는 게 되겠고요. 또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서 바위를 부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26쪽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탐구활동에서 플라스틱 통을 흔드는 것과 자연에서 물이나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교시로 넘어가도록 해요. 과학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